송유관에서 기름 도난 사고로 유출된 휘발유 수천 리터가 과수밭을 오염시켜 농민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송년기획 뉴스, 오늘은 폐교와 총장 공석, 구수조정 등 광풍이 몰아친 지역 대학가를 되돌아봅니다. 연중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에서는 젊음의 열정이 가득한 대구 도심 로데오 골목과 2030 골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경북 영천에서 50대 남성이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가 불이 붙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검거된 지 2달이 훨씬 지났는데 엉뚱하게도 과수 농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시 대창면의 한 과수밭. 땅을 파내자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흙을 물에 넣어보면 기름 성분의 뿌연띠가 나타납니다. 과수원 흙이 기름에 오염된 겁니다. 원인은 지난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50대 남성이 과수원 밑을 지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다 화상을 입고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난 듯이 보였지만 휘발유 5,000리터가량이 유출되면서 농민들에게 2차 피해가 생겼습니다. 농민들은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유관 공사 측이 5,400여 제곱미터가 오염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서는 오염된 게 아니냐. 기름 냄새나고 물론 맑은 물에 희식했을 때 기름띠가 형성되면 오염이지. 그래 뭘 그래 오염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주장하는지 나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송유관 공사 측은 오염이 확인된 곳에 대한 정화 작업 이후에 재조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인들께서 제기한 그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밀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이 환경보건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염 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 그러면 정화 작업을 전부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농민들은 속 시원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덕을 캐러 나온 주민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겨둔 채 도주했던 수렵군이 사건 발생 5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을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5일 경북 청송의 야산에 더덕을 캐러 나간 4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부에 10발의 엽총 산탄을 맞고 구석진 흙구덩이에 반쯤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총을 쏜 피의자가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수렵군인 42살 이모 씨는 피해자를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망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당일 수렵총기 반출 내역 등을 토대로 울산에 사는 이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용의자가 범행 시간대에 이 부근에서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사건 이후 피의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밤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과실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철도 파업이 19일째로 접어들면서 코레일은 대체기관사 피로 누적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열차 운행을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는 114편으로 평소 대비 71%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5% 수준으로 떨어져 열차 운행 간격이 더 길어집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철도 파업 초기 때와 변동 없이 평상시 대비 60%, 화물 열차도 30%대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필수 유지 인력으로 지정된 기관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열차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대구시는 민간 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여 년 동안 표류하며 갈등만 불러일으킨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이 언제쯤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뉴스. 오늘은 폐교와 총장 공석, 구조개혁 등 광풍이 몰아친 지역 대학가의 올 한 해를 금교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8월 31일 대구에 있는 경북외국어대학교가 개교한 지 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총장과 부총장 등 학교 설립자 일가족이 학교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학교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정부 보조금 17억 원을 포함해 무려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설립자 아들인 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학교가 공중분해되면서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돼 다른 학교로 강제 편입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북외대 사태는 총장 일가족이 학교를 쥐고 흔드는 사립대학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고, 무턱대고 학교 폐쇄를 결정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방대학을 그냥 고사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고 예의주시를 했더라면 결국 이러한 사태가 주어지지 않았다. 대구대학교는 학내 분규가 재현되면서 총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종전재단 이사 3명이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거부하면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홍덕률 전 총장은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의 내분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행 사태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사회를 하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이야, 여기 못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응? 2013년 대학가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으로 바짝 숨죽인 한 해였습니다. 평가를 통해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최후 통첩에 사립대학들은 학과 통합 등 정원 감축에 나서며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자유 경쟁에 의해서만 그 대학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자유 경쟁 플러스 일정 비율 모든 대학이 이제 정원을 줄이는 그런 정책. 한동안 태평성대를 즐겼던 지역 대학가는 유례없는 광풍에 시달리며 험난했던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젊음의 열정이 가득한 대구 도심 로데오 골목과 2030 골목을 찾아가 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대구 골목에 관한 책입니다. 대구의 한 여류 시인이 수십 개의 골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개성 있는 의미를 부여해 시로 재탄생한 건데요. 오늘은 오정미 시인과 함께 로데오 골목과 2030 골목에 가보겠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에서 가장 살기가 좋다는 주택가였어요. 근데 바둑판처럼 잘 짜여진 그런 주택가였죠. 그런데 지금은 2030 골목, 로데오 거리, 야시 골목, 클럽 골목 이렇게 이름이 각 중심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동성로 일대 관공서 직원들의 사택으로 많이 이용되던 주택가였습니다. 관공서들이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80년대부터 주택이 이른바 보세의류 점포들로 하나둘씩 변모했습니다. 90년대엔 500m 남짓 거리 대부분이 작은 옷가게들로 채워졌습니다. 미국 LA의 패션 거리인 로데오 거리에서 이름을 따 로데오 골목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로데오 거리는요, 여기는
패션쇼를 할 때 그 패션쇼 무대 같은 곳이에요. 젊은이들의. 그래서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사고 하면 한 바퀴 뱅뱅 돌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남북으로 나 있는 로데오 골목의 중간쯤에는 동서방향으로 2030 골목이라 불리는 작은 골목이 보입니다. 이곳도 주택 밀집 골목이었지만 90년대부터 음식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울 정도로 아주 좁아 정말 골목다운 골목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 골목을 자세히 몰랐는데 보니까 정말 고깃집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도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제 되게 다양한 술집도 많고 공간도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을 겨냥해 비교적 저렴한 삼겹살 전문점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 가든 이런 골목은 항상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음의 힘이 나중에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 여기는 무한대 창조, 문화, 창작 얼마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푸는 공간, 열정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청춘을 토론하는 로데오 2030 골목. 대구 청년 문화가 살아 움직이고 대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양증권 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의 대구 경북 피해자들이 오늘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에 모여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양증권 기업 어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의 5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그룹 임원들을 구속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꽤 추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밝은 햇살과 무관하게 바깥 공기가 무척이나 차가워졌습니다. 포근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낮아졌는데요. 또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 머물면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오늘과 내일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도 역시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지면서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국내 대학 10개 가운데 7개는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414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은 곳은 31.6%인 131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 거부 대학 가운데는 지역의 포스텍과 고려대, 한양대 등 재정 규모 상위 20위권 대학들도 포함됐고 등록금 카드 납부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이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구미 지역에서 농업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4건을 적발해 공사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농민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영농법인이나 농민이 농업시설 공사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지만 이들은 공사설비업체의 자금을 자부담금으로 위장해 김천시와 구미시로부터 4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협회의 연말 기자상 시상식이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대구문화방송 도성진 기자가 요양보호사 치매노인 폭행 특종 보도로 방송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마승락 기자가 다큐멘터리 고려인 문명을 새기다로 방송기획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경북외대 비리백화점 기사로 방송 취재부문 우수상을, 이동삼 기자가 다큐멘터리 제3회 에너지 수소로 방송 영상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 시간에는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직원 일동 108만 원, 솔옵티니스트 뉴 대구클럽 50만 원, 청호 웰빙헬스 최준영 씨 100만 원,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동방여성대학 총동문회에서 50만 원, 성주군 합창단에서 200만 원, 대가면 체육회에서 5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천지장사 신도 회원일동이 100만 원, 서부일동 통장협의회 회원일동도 10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수정사 신도 회원일동이 101만 원, 대구 북구 산격 3동 대도약국 최태환 씨 50만 원, 수성구 고산 3동의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황성찬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음주 소란과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법 집행을 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권기선 신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법질서가 바로 선 건강한 경북 치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2013 송년 시국대회 촛불문화제가 오늘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 등 천여 명은 현 정부의 철도 파업 강경 진압을 반대한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태를 덮는 데만 급급하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개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대구시 내 154개 근린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특별 점검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시와 구군 감사실이 함께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등산로, 산책로의 관리 실태, 운동기구의 중복 설치나 파손 여부, 낡은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올 연말 끝날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도로공사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통행료 야간 할인을 연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